시멘트 작업하실 때 한쪽으로만 돌지 마세요. 반대쪽으로 도세요. 힘들어. 이쪽으로는 계속 도시는데요. 이쪽으로 계속 도셔야 되는데 이렇게 도셔야 돼요. 깻잎 농사 지시면서 움펑움펑 파도 치잖아요. 이렇게. 그죠? 거기가 또 죽고 바가지 지고 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 비료나 퇴비를 뿌리실 때 땅바닥에 놓고 뿌리셔서 그래요. 그러면 그 까만 부위, 거기 밑에가 내려온 부위, 그 부위는 염류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위가 염류장에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하더라도 거기는 비료빨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비료 살포기나 퇴비 살포기로 기계로 뿌리시는 게 가장 좋고요. 안 그러면 술에다 올려놓고 뿌리세요. 최대한 고르게. 질소라는 거는요, 유기질소, 우리가 퇴비나 그런 것들 있죠? 유기질소하고 무기질소, 뭐 요소나 유한이나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되냐면 암모니아태라는 걸로 변합니다. 암모니아태라는 걸로 변하고 아질산태로 변해요. 이게 아질산태예요. 그 다음에 질산태로 변해서 작물에 흡수가 돼가지고 작물체 안에서 다시 암모니아태로 변합니다. 그리고 아미노산으로 변하고 단백질로 변해서 쓰여요.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야 되는데 pH가 낮거나 이 미생물의 활성이 떨어지잖아요. 겨울철에 미생물의 활성이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럼 뭐가 많이 나와요? 여기서 안 넘어가니까 얘가 과하니까 암모니아 가스가 나옵니다. 가스가 나와요. 근데 겨울에는 미생물 활성이 떨어지죠. pH가 낮아도 얘 미생물 활성이 떨어집니다. 조건이 안 좋으면 여기서도 가스가 나와요. 무슨 가스가 나오냐면 아질산 가스가 나옵니다. 겨울철에요. 요소를 뿌렸어요. 요소를 뿌려서 이렇게 해가지고 한 번에 흡수되는데 며칠 걸리면 7일 걸립니다. 7일. 근데 겨울철에 요소 뿌리면 경쟁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그럼 뭘 뿌려야 돼? 질산태 비료를 뿌리는 게 가스 비율도 덜 나오고 바로바로 효과도 나온다. 보통 질산태 질소 비료 비율이 높은 것들은 양액용 비료가 많아요. 점적호수를 까시고요. 질산태 질소가 많은 비율이 높은 그 양액 비료나 관주용 비료를 쓰시잖아요. 그러면은 얘들 이파리 색깔이 완전히 틀려져요. 다른 주기도 하루가 정도가 빨라질 수가 있어요. 유기질 비료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기름자거나 찌꺼기 있죠? 유박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거를 굴려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하냐면 90도로 쪄요. 쪄서 아미노산 액질환을 발라가지고 굴립니다. 그래서 입상 유기질 비료를 뿌리고 나서 물을 주면은 까만 물이 싹 나와요. 그 물은 뭐냐? 아미노산 액제예요. 아미노산 영양제가 많잖아요. 그죠? 비싸잖아요. 왜 비싸냐면 걔가 흡수도 빨리 되고 바로 작용을 할 수 있으니까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아미노산 제제 같은 경우는 비싸니까 언제 쓰시냐면 작물이 맹해를 받았거나 고온장애를 받았거나 아니면은 뭔가 영양장애를 받았을 때 뿌리가 나왔을 때도 그래요. 뿌리가 여러분들이 뿌리가 나갔다 이거예요. 뿌리가 나갔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뿌리가 나갔을 때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뭘 줘요? 밝은 제부터 주시죠. 그죠? 밝은 제 주면은 뿌리가 뻗을까요? 안 뻗어요. 뿌리의 비율은 있잖아요. 지상부랑 지하부랑 거의 1대1로 형성하는 스타일입니다. 얘들이. 그러면 위쪽이 연약해져 있는데 뿌리는 활동을 제대로 못하니까 죽는 거예요. 뿌리가 죽어도 위도 죽는 것도 거꾸로 그렇고. 그러면 아미노산 제제나 영양제를 쳐가지고 위에 활성을 높여준 상태에서 밝은 제를 주시죠. 그리고 아미노산 액제를 발랐잖아요. 효과가 속효성이에요. 그렇다고 유한이나 그런 것보다는 속효성은 아니지만 펠렛 타입은 이렇게 생겼어요. 안 녹죠. 그리고 오래 갑니다. 유기질 비료의 단점이 뭐냐면 많이 주시면 염류장애를 더 유발을 합니다. 그리고 해결책이 안 나와요. 얘 같은 경우가 많이 넣어가지고 멀칭 비닐 위에 계속 존재하면은 뭐가 생겨요? 벌레가 생겨요. 벌레가 많이 생기면 잎이 기형이 나옵니다. 벌레가 속잎을 뜯어먹어서 건드려가지고 기형이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20kg짜리 한 부대를 사시는데 한 번 뿌리실 때 200평에 반포만 뿌리세요. 반포 이상 뿌리시면 안 됩니다. 보통 한 구멍이요. 요거 5개 정도나 6개 들어가시면 맞아요. 멀칭 비닐이 위에 있으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굴러서 어디로 가야 돼요? 구멍으로 들어가야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얘 비료를 줬을 때는 물량을 어떻게 잡으면 되냐면 얘들이 물에 의해서 구멍으로 굴러갈 정도는 줘야 된다. 복합 비료는 안 들어가지고 버렸어요. 알갱이가 안 보일 정도로 녹을 때까지 주셔야 된다. 얘는
굴러서 구멍으로 들어갈 때까지는 물을 줘야 된다. 그게 1시간입니다. 뭉쳐져 있는 퇴비는 물기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아무리 빠순다고 해서 안 빠서져요. 그럼 토양이 어떻게 돼요? 덩어리로 존재합니다. 그럼 거기에 뿌리가 박히면 어떻게 돼요? 살아요, 죽어요? 죽죠. 땅에다 퇴비를 뿌렸는데 덩어리졌어요. 어쩔 수 없어. 그 상황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로타리를 사자고치쳐요? 안 부서져요. 어떻게 하냐면 10일이고 한 달이고 말려야 됩니다. 말려가지고 살짝 로타리를 치시는 거예요. 그러면 가루가 되겠죠. 가루로 만든 다음에 집어주셔야 돼요. 만약 여러분들이 퇴비를 이만큼 쌌다, 걱정된다, 돌리기 어렵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 다음 상황에 신경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40cm 신경하면은 그만큼 폭이 넓어지니까 비료발이 고루 내려가니까 비료발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